흉물로 변한 장기 방치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도의회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후에도 원주 물 부족 우려 등이 남아있어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7월까지 도내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확대됩니다.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준비 상황과 집단 감염의 대비책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춘천에서 2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2명도 포함돼 2차 유흥업소발 확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하거나 공사가 중단돼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은 물론 우범지대 등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은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도로변에 있는 7층짜리 건축물. 간판은 떨어지고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한때 호텔이던 건물 밖에는 매트리스와 소파 등의 가구까지 나뒹굽니다. 10여 년 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이후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습니다. 호텔의 창문은 이렇게 깨진 채 위험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또한 출입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돼 있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하지만 24시간 지킬 수 없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요즘 많이 많아요. 요즘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 그러니까 저기 가끔씩 오고 외부에서도 무슨 촬영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촬영해서 내보내가는 거. 성가 체험 이런 네, 그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원주의 한 주거단지에도 버려진 건물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짓다가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뭐가 들어올진 모르지만 화사가 좀 된다면 좀 좋아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네가 좀 죽었다고 봐야죠. 경기가. 강원도의회는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방치된 건물에 대해 지자체가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위험 건축물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합의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하는 게 조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치 건물은 개인 재산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행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랜 시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주민들의 안전과 우범지대 전락 등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화입니다. 원주 장양리 취수장은 원주와 횡성의 경계에 있어 인접한 횡성군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후에도 원주 물 부족 우려 등이 남아있어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7년 횡성군과 인접한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설치된 원주 취수장. 이때부터 횡성읍 반곡리와 모평리 등 횡성군 40여 개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취수장 상류 10km 이내에 위치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 끝에 최근 원주시와 횡성군이 문제 해결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관련 절차도 복잡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취수장 폐쇄 시점.
횡성군은 횡성댐 정수장 용량으로 원주시 식수 확보가 가능한 만큼 연내라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원주시는 미래 인구 예측 등을 담은 안정적 물 공급 방안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하루 12만 톤에 불과한 횡성댐의 공급 용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장양리 원주취 수장 폐쇄가 확정되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야 예산 확보와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양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합리적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수도법 개정 등의 입법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와 횡성군, 강원도는 공동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상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양강댐에서 원수를 가져오는 방법과 횡성댐 층고를 높여 담수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에 최소 15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행정 절차와 시설 공사까지 완료하면 최소 2, 3년은 더 소요돼 주민들의 긴 기다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주말 사이 춘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역에서 2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A씨를 통해 지인과 이들이 방문한 식당 직원 등 9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유흥업소 접객원 2명도 포함돼 2차 유흥업소발 확진이 우려됩니다. 춘천시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해당 유흥업소 방문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당국은 이달 들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일명 깜깜이 감염자가 증가하고 일시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철저한 개인 방역 등을 당부했습니다. 5차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 2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알펜시아 5차 매각에 참여한 국내 개발업체 2곳이 지난 18일 입찰 금액의 5%인 보증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 후 24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본 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4차 공개 입찰 7,800억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교 제한이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격차와 정서 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권대동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죠.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도내 학교가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그 준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데요. 학습 격차만이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부족에서 오는 정서적 결핍, 또 사회성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교육부에서도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2학기에 가서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겠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여름방학 전에 지역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등교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순차적인 전면 등교,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400명 이하의 학교들이 전면 등교를 했습니다. 이 기준을 6월 14일부터는 이제 600명 이하까지 확대를 하고 6월 24일부터는 800명 이하 학교들까지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직업계 고등학교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6월 14일부터 구성원 의견 수렴으로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7월 1일에 가서는 도내 모든 학교들이 전면 등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각각 학교에는 그 교육활동 지원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을 이제 도와주는 분들인데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강원도는 115%를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가서도 이 인원들을 학교의 실수요에 맞게 배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수요 조사 중이고요. 이 마스크도 KF94 마스크를 학생 1인당 10매씩
배치를 해서 유사시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독을 위한 알코올 티슈라든가 이런 것들, 물품들은 수시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자가 진단을 잘 하고, 그래서 아침에 진단을 해서 나에게 조금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전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등교 확대에 따른 당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학교 문은 OECD에서도 학교 문은 가장 늦게 닫아야 되고 가장 먼저 열어야 될 곳이 바로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전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학교 전면 등교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학교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믿고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 안전한 배움을 위해서 그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자가 진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21일) 오전 6시쯤 강릉 연곡해변 앞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해양경계 군부대로부터 어선이 전복된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했습니다. 이후 전복된 선박 위에 있던 선장 50대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그물을 치다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21일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비도심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곽 지역에서 시내까지 직행 노선을 1, 2회 추가해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와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 지부가 육군 제36 보병사단 장병의 급식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들 기관은 21일 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육군 제36사단 병영식단 급식의 맛과 영양을 개선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역 군 장병에게 양질의 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일 기준 영월 주민의 43%인 17,000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오는 11월까지 모든 군민의 예방접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SNS 전용 민원 접수 창구 할마리쏘 횡성을 개설했습니다. 개설된 할마리쏘 횡성은 SNS를 통해 군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는 횡성군의 새로운 민원 접수 방법입니다. 횡성군은 매일 민원 접수 사항을 확인하고 소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은 21일 원주 호텔 인터블고에서 공공의료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가 기관들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2달간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 조 94명의 특별 단속반이 운영됩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점유시설, 불법 상행위, 불을 피우는 등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입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